네,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준비한 거 아니죠? 네, 우리 자연스럽게 이게 반응을 끌어온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 어디겠죠? 자, 박수 한번 하세요. 일어나세요. 와, 그렇죠. 네, 네, 연습은 안 했습니다. 네, 지사님, 네, 오늘 좀 화기애애하게 같이 좀 지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도지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도청에서 착출된 게 아니라 선발되신 분들입니다. 오셔서 선발된 50명이 오셔가지고 오늘 지사님과 대화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사님 말씀 한번 듣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그래 일어나세요. 네, 와 아닙니다. 네네. 왜 이게 비말 차단이어서 벗을 수가 없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충청남 도청에서 여성 공직자와의 소통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 말해서 여성가족 정책관실 굉장히 고생 많으시는 박수 한번 주셔야 한번요. 일어나서 네, 수고 많으셨어요. 여성가족 정책관실에다 가족 정책관실로 바꿔라는 요청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2021년이죠. 지금부터 한 120년 정도면은 굉장히 먼 미래 세대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그 여성 공직자분들의 증조 할머니 정도가 어렸을 때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30년 정도가 하니까 한 120년 4대 정도 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1900년 초만 해도 미국에서 여성한테도 참여권을 달라 라고 했으면 온전했을까요? 온전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성한테 참여권을 달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또 살해당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회가 계속 나름대로 진전에 진전, 어떤 진보화된 세계로 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격세지감이지만 여성이 이렇게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다. 남녀 어떤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으로도 지금과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다만 우리는 그 서양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해방 후 우리가 정부 수립하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식적 남녀평등이라든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서구 유럽의 커다란 진통 과정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성분들이 법적인 권리는 서양이라든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분이 잘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도 나오셨고 여성 대법관도 나오셨고 국무총리 뭐 없는 분야가 없잖아요.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요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든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은 세계 경제 포럼이 늘 남녀 성격차 지수를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잘 수긍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성격차 지수가 몇 등 정도 될까요? 한 140개 정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한 115등 정도 내입니다. 어떤 애는 113등, 115등, 117등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아랍권에서 터번 쓰고 그런 분들보다도 우리가 성격체적으로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간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녀 동등한 권리가 헌법상 인정되는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여성분들한테는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행사를 두고 그 게시판에서 뜨겁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는 존재냐 아니면 개선의 대상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군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소통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저한테도 좀 기탄 없이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이게 도정을 넘어서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 성평등 같은 경우는 도정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청의 어떤 공직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이 핵심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체제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선도적 모델을 말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벽이 없는 기타는 논 여러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왜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좋은 말씀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사님,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반응이 없는 거는요 뭔가 바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한번 저희가 선물 한번 드려야지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 박수 한번 자 음악을 깔아주십시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상품 들어갑니다. 지사님 하나 뽑아주십시오. 자, 번호를 한번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번호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선물은 제가 먼저 모르겠고요. 일단 당첨이 되었습니다. 30번. 네, 30번. 30번. 30번 없으세요? 이런 좀 없으세요?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지사님 잠시 어디 나가셨구나.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온 분이 있어서 자 마지막 다시 뽑겠습니다. 다 다시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축하드립니다. 19번. 19번. 네, 지사님 직접 한번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번 네 선물. 네. 자, 우리 지사님 화이팅 한번 하고 자 19번 자기 소개 먼저 하고 무조건 자기 소개해야 됩니다. 나오시면 네, 저기 보시고 무슨 과인지 다 자기 얘기 좀 해주세요. 10분 드립니다. 네. 하시죠. 네,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해양정책과 김소영 주무관입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네, 여기 쓰셨나요? 보니까 안 썼어요? 네, 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지사님이 오시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핫한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과의 토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방에서도 핫했지만 또 이게 기사거리도 많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도지사님한테 좀 익명으로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한번 써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부성 발언도 있어요, 지사님. 모기에 보시면 지사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도 있고요. 한번 여기 들고 보면 여기 카메라 지사님 저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이 웃는 충남을 또 만들어 보자. 여성이 일하는 충남, 양성평등 충남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사님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써주세요. 이런 글도 있고. 지사님 도정에 대한 열정만큼 직원도 사랑해달라. 이 직원도 사랑해달라. 네, 절실한 마음 같습니다. 모두가 웃음 가득한 충남 만들어주세요. 쭉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지자체 1위 달성하자. 이런 큰 포부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성정책관에서 쓴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상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남녀 차별 없는 충청남도 원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여성이 행복한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이 웃을 수 있는 여성 챙겨주세요. 지사님 여기 저희가 잡은 요 메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일부 실과에서는 군대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남성과 여성도 행복한 충청남도를 원해요. 이런 좀 글도 써 있습니다. 네, 좀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익명으로 썼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주사님 뭐 여기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잘 쓴 거 봤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해소된 것 같지만 이 군사 문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배어 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아마 한 40살 넘고 50살 가까우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군사 교련을 받았잖아요. 그 여성분도 받았죠. 군사 교련을 받고 또 남성 같은 경우 군대 생활을 하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군사 문화가 우리 사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좀 없어져 가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과장님들 정도, 우리 과장님 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군사 문화라는 게 자기가 아무리 그걸 이 안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해도 그런 문화가 부지불식 간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문화는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제 위계 내지
상명 하복 관계가 있는 군사 문화의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이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공무원 사이의 문화는 군사 문화가 젖은 여러 가지 행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도 저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그런 문화를 일수하자 그런 걸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여성 공무원들이 또 행복한 도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제 도정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좀 관심과 그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저는 그 도정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은 우리 동료잖아요. 동료거든. 직장 동료이기도 해요.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정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정 못지않게 우리 직장 동료로서 늘 행복한 직장 문화가 되지 않는다면 행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실 그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근데 직장이 짜증나고 뭔가 맞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그게 인생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와서 내가 정말 의욕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직장 동료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100%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쓴 걸 봤는데 이렇게 그 지사님이 딱 답변해 주시고 좀 더 우리 개선된 방향을 계속 고민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직장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뭐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그런 좀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소꿉놀이나 하고 놀아. 여자답게 놀아야지. 양렬하고 정실하게. 넌 여자니까 여자들이랑 놀아야지. 여자애가 왜 이렇게 칠칠하니? 여자가 왜 그렇게 뚱뚱해?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 얌전하게 놀아야지. 그렇게 뛰어다녀. 여자애들은 머리가 길어야 예뻐. 여자 얼굴이 흉터나서 어떡하냐? 야, 여자애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처럼 다리를 쫙 벌리고 왔니? 너 왜 그렇게 행동이 거칠어?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냐?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못생겼냐? 입이 왜 이렇게 험해? 나보다 팔이 두껍네. 여자 이쁘면 끝이야. 야, 나대지 마라. 너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 여자 목소리가 왜 그래? 이거 커피 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야, 넌 여자가 치마도 안 입냐? 다리가 왜 이렇게 굵어? 무다리야? 여자가 컴퓨터도 고쳐? 여자가 공대를 간다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위험한데 일찍 좀 다녀.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이 최고지. 거기 아가씨, 거기 아줌마. 남편은 일 안 해? 너 시집은 언제 갈래?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해. 아이고,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여자가 재수를 한다고? 여자애가 화장 좀 하고 다녀. 운전하는 꼴 보니까 딱 김여사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가 좋아하겠냐? 너 엄마가 그래도 돼? 여자가 담배를 펴? 너네 음식을 못해? 엄마한테 안 배웠어? 아무래도 대표는 남자가 낫지 않아? 너 생긴 건 안 그런데 의외로 여성스럽다.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천천히. 여자가 운동도 해? 여자가 애교가 좀 있어야지. 가시랑년들 키워놔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집구석에 죄에다 째진 것들만 있어가지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여직원한테 커피 타라 그래.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 여자 머리가 그게 뭐냐. 남편 밥 차려줄 시간 아냐?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네. 제가 이게 저거 보면서 저도 몇 개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할 말이 없는데 많이 좀 불편스럽죠. 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정책관님도 좀 반성을 하죠. 네, 반성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남성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좀 편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사님 한번 보시면서 좀 얘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긴 하죠. 지금 그 전부 다 말이 흔히 듣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더 많이 들었고요. 예, 뭐 저희가 제가 이제 1959년생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심지어 자기 집 딸보다 남의 집 아들을 더 귀하게 대하는 분위기였던 게 많았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고 특히 아마 88 올림픽 하고서는 90년대 정도 들어서는 남녀에 대한 어떤 그 의도적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화된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90년 넘어서 남녀 간의 대학교 진학률이 또 비슷하고 지금은 역전이 됐죠. 이런 거에 90년 정도 전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 있잖아요. 그죠? 60대 아니면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100% 벗어났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라는 것이 남녀의 역할 내지 그런 그 인식의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 남녀 똑같은 인격체인데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좀 벗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냥 그 딸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할 때 꼭 그냥은 자식 얼마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우리 그 여자애 보통요 앞세우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마 저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연세 90세는 모두 정말 아주 그 혁명적인 그 의식이 전환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의외로 그냥 뭐 아까 보면 한 20살 정도 20대도 또 그런 얘기에서 또 완전히 벗어난 여포도 한 분도 있어서 개인차가 상당히 있긴 한데 저는 어느 정도 이 기성세대는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그 남녀의 어떤 고정관념, 고정의식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혹시 약간 쭉 보셨는데 거기서 혹시 한두 개 정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거로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사님이 이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좀 변화될 것은 좀 챙길 거고 우리 그 지사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공통의 이게 여성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그 모습을 좀 단어를 좀 통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큰 주제는 이제 여성 직장에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 사전에 지사님 오시기 전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순정 여성정책과 우리 정책관님 계신데 하나 뽑고 한번 분위기 세도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관님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뽑아겠습니다. 네, 한번 음악기 없어요 하나도 여기 한번 다시 음악 소리 틀어줘야지 긴장감이 높여져야 돼. 자, 하나 뽑아주십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46번. 46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더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예, 축하합니다. 38번. 네, 38번 나와주세요. 네, 38번이 나오셨는데 선물 하나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가야 돼요. 왜 어떻게 착출돼서 오셨어요? 아니요,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오셨어요. 무슨 과? 네. 여성가족정책. 네. 내부입니다. 이게 짠 건 아니고 내부 공무원. 네, 잘 됐네요. 네, 이게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본 그 힘든 점에 대해서 여성 직장인으로서의 힘든 점을 한번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어려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한번 그 얘기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쭉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여성이라서 편견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몇 번 쓰다 고치셔서 고정된 성 역할을 기대받는 때, 지사님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건데, 육아 얘기가 지금 두 분은 육아를 좀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육아가 힘들다. 여기 승진 임신 시점? 잠깐만 지사님 요거 한번 이 얘기가 쓰셨는데, 이 승진 임신 시점이 뭘 말씀하신 거죠? 네, 일단 저는 외자유치팀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4월에 이제 그 결혼 계획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승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승진을 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고려를 하면 이제 임신을 좀 미뤄야 하나 싶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나이에서 이제 임신을 계속 미루다 보면은 이제 저는 둘째까지 낳고 싶은데 계속 미루다 보면 한 명밖에 못 낳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언제 임신을 해야 좋을지, 저는 일과 일과 육아 두 개 다 잡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고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이제 그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직장 문화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원할 때 임신하고 원할 때 출산을 쓰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를 출산하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주는 거를 잘 알잖아요. 그게 100% 어떤 지고지선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고 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보통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결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그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출산하는 공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게 저는 형평에 맞다고 봐요. 이 아이를 출산해야 되면 육아휴직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떤 직무에 접할 기회가 좀 그 공백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때는 아이를 출산하는 공직자한테는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형평에 오히려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임신 시점을 고민하고 이게 승진한 다음에 해야 되냐 전에 해야 되냐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는 우리 그 충청남도 도청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민하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네네, 한번 또 들어주시죠. 제가 쭉 훑다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넉넉합니다. 제가 여유로워서 너무 좋은데요. 일단 육아 가운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또 부분이 있고, 이거 왜 갑자기 또 여기 이런 얘기 있으면 지사님 엄마가 되기 싫다고 이렇게 여기 쓰셨어요. 왜 그러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순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많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무조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가정을 강요하는 사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거를 이제 무조건 강요하고 여자니까 이제 아기를 낳아야지 하던가 아니면 결혼을 해야지 강요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업무적으로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직장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 앞가림을 막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이를 낳고 국가를 위해서 발전하는 사회도 좋지만 이제 직장 이제 업무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이제 요즘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결혼과 임신을 강요하는 사회가 또 돼서는 안 되고, 강요하는 사회 문화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저는 선택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개인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이긴 해요. 심각한 문제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남성의 결혼 여부라든가 임신 여부라든가 아이를 갖는 여부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치, 구현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는 여기 여러분께서는 육아가 힘들다고 쓰셨잖아요.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애를 출산하고 애를 잘 기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고 불비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해소하고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그분은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돼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출산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성 육아 독박이라 그러잖아요. 육아 독박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아까 말씀 육아가 가장 힘든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가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산하공공기관에서는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시행한 것 중에 하나가 10월 1일이니까 3개월이죠. 우리 충청남도 산하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이제 퇴근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탄력근무가 단축근무를 하거든요. 단축근무인데 이게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자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다의적 의미도 있죠. 이거는 또 좋은 일자리에 어떤 나누는 것도 있어요. 네 사람이면 8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는 중앙정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고 민간으로 확대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육아 때문에 가장 힘들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육아라고 쓰셨잖아요. 무슨 과? 여기 육아라고 쓰는데 육아 그냥 기본적으로 육아 전부 다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려운데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어떤 그 힘든 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라든가 개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성가족정책관실 최성희 주무관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가 인터넷도 보면서 아이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마가 거의 모든 걸 다 이러고 정보를 찾아서 해야 돼서 그런 분들이 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시기에 맞게 교육이나 건강에 대해서 문자 서비스 같은 그런 정보를 주면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사님 여기 아까 그 말씀에 조금 보태는 분이 하시고 나서요. 네. 여기 또 있으신데. 그러니까 옆에 분 그러면 오늘 육아를 쓰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송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올해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보성초를 가는데 거기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저는 돌봄이 떨어졌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가 돌봄이 떨어지면 1시 정도에 이제 집에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네, 우리 송희경님, 송인정님 말씀 잘 들었고 혹시 육아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한 번만 더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좀 쓰시긴 쓰셨어요. 여기 보면은 한번 보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쓰셨습니다.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법무 담당하실 고예슬 주무관이고요. 제가 쓴 대로 그냥 읽으면은 퇴근 후 저녁 준비, 아기 씻기고 밥 먹고 재우기, 설거지 후 집안 정리,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없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썼고요.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도청 내에서 이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일찍 출근해서 있고 또 늦게까지 있어야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공직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육아하면서 그거를 하기는 참 어려웠고 그리고 막상 이제 아기 낳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청 내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정시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세 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지성이 주무관이시죠? 주무관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 나름대로 시스템이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이 방안을 마련해서 아기가 뭐 100일이면 100일 아니면 돌이면 돌 또 뭐 성장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문자 서비스 줄 수는 없을 테고죠. 또 이제 뭐 초등학교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일정한 어떤 그 주기가 있고 이 나름대로 이 변화가 큰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좀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중에 오늘 말씀하신 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제도화가 될 날이 올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한번 그 점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꼭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송인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그냥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분 다 직장 생활 하시는데 이제 돌봄에서 떨어지면 그냥 돌봄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돌봄이라든가 모든 게 처음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둘 다 근무하시는 분 중심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애야 되는 것이 이 충남 도정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돌봄에서 떨어져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제도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 말씀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언제 주시면은 그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이고 이건 일반화되고 제도화된 상태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그 사각지대 없애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예수 주무관님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요. 탄력근무제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서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거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냥 공직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30년 하신 분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공직을 시작하지 않고 생활을 안 해봤죠. 불편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먼저 오고 훨씬 늦게 가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제 시간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게 이 바람직하지 가지 않겠어요. 또 일의 집중도를 높인다면 실질적으로 뭐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바람직하진 않고 최소한 그 고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청에서는 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에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확실히 좀 문화가 제도화 꼭 제도화된 건 뭐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노력하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보는데요. 육아 얘기도 나왔고 뭐 그런데 우리 좀 여러 역할들이 다릅니다. 여기는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딱 읽겠습니다. 신규라서 들고 이렇게 눈물 나오는데 신규라서 힘들다고 하는데 신규라서 왜 힘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통정책과 태선아입니다. 저는 이제 일한 지 3개월 됐는데 사실 그 여성 공무원으로서 힘든 것보다 지금 신규라서 그냥 막 일은 막 들어오는데 너무 할 줄 몰라가지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지. 뭐 여성으로서 아직 막 그렇게 차별받거나 힘든 일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답니다. 네, 예. 조심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아무리 그 직무 교육을 잘하고 직무에 능숙하도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낯선 문화 아니에요. 낯선 조직이고 낯선 분이시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힘든 문화인데
그러면은 무조건 이겨내라 급거라는 건 뭐하지만 최대한 우리 신규분들이 그런 힘들지 않게 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들어왔던 선배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선배들이 잘 그런 걸 좀 했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쭉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 비슷한 얘기가 쭉 있다가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다들 이제 육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지사님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좀 지사님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쓴 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름하고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혜지 김혜지 주무관입니다. 저는 저희 과는 안 그런데요. 저희 과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꼰대 스타일의 스타일의 직장 문화를 견디는 게 좀 젊은 직원들이나 여성 직원들한테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온 영상에서처럼 남녀 성역할,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나 아무래도 남성 직원들한테도 남자가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꼰대 문화를 좀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좀 고위 관리직 분들, 특히 저희 아니어도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성비리나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된 고위직 분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좀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도청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좀 소리 없이 약간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징계와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박수를 치는 분위기인데요. 네네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꼰대 문화를 타파해야 된다. 근데 꼰대가 이제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20년 전에는 꼰대가 아니었잖아요. 또 30년 더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말씀하신 분과 그런 동일한 연령대가 저도 있었죠. 이거는 어느 사이에 아무리 선진화된 사이도 세대 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수인할 수 없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도로서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 같은 경우가 없애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어떤 여성의 남녀의 성적인 어떤 고착된 사고에서 사고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언행들 이런 건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드시 없애고 다만 아까 말했던 세대 간의 차이는 이런 엄마 아빠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직접 보면 엄마 아빠도 나랑 세대 차이가 있어. 그리고 또 당장 우리 말하신 주무관님도 한 10년 정도가 아니라 5년 정도 많은 후배들 봐도 요즘 우리 후배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지. 한 10년 가면 더 심해져요. 근데 어쨌든 시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를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대 간의 어떤 인식 차이, 의식 차이는 어느 사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남녀 간의 격차보다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더 큰 게 대한민국 사회죠.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이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다시피 60대 넘어서 특히 70대 어르신들하고 20대의 투표 문화를 보세요. 같은 대한민국 사회고 같은 정치 주자를 뽑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근데 20대는 60대 분들의 아니면 50대 분들의 자녀분들이란 말이에요. 부모한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도 똑같은 정치 문화와 같은 인물을 뽑는데 60대 이상의 투표 성향과 20대, 30대의 투표 성향은 한마디 천양지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불합리한 꼰대 문화는 반드시 타파해야 되지만 세대 간의 차이도 어느 세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거는 최대한 좁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흔히 나쁜 말로 나이가 벼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따라서 존대가 있고 나름대로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 서양처럼
어떤 좋은 대화라든가 그냥 평화가 없는 사이보다 훨씬 더 그런 문화가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비리라든가 뭐 이런 저기 문제인데 저는 100분 옳다고 봐요. 성비리라든가 성희롱, 성폭행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형사처벌이 되고 그런 거는 100%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 무관용이 맞다고 봐요. 또 이미 사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성비리나 이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어떤 그 증거가 있고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관용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성희롱 문제 같은 경우 물론 주관적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관적 입장은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걸 존중해야 돼요. 또 앞으로 판단이 그런 뉴스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 때는 쉽게 말을 던질 수가 있지만 만약 내 자식이 내 남편이라든가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명확하게 처리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명확하게 징계를 받은 그거는 처리가 뭐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걸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절차를 밟는 건 당연히 밟아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여튼 우리 말씀하신 거 그거는 뭐 100% 동의되는 말이고 무관용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게 뭐 이거 절대 그런 문화가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열기가 저기 네. 여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이 앞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휴가 자유롭게 내는 분위기. 예. 제가 예전 팀에서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한 달에 한 번 오는 통증이 이제 보건휴가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도 막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 통증이 오는데도 그런 사무실에 이런 걸 내는 분위기 아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출근을 하시는 걸 봐서 이런 보건휴가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인가요? 아까 한 1년 전에. 1년 전. 일단 그것도 사실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건 권리잖아요. 또 권리기 전에 사람의 인간 존중 차원에서도 그 자유롭게 그걸 써야 되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되나요? 그거는 여성의 권리 그걸 떠나서 저는 인간 본연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거를 눈치 주고 문제는 거는 정말 그런 공직자 같은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아니 지난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가 이게 저희가 이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나중에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지금 바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여기서 또 하나 좀 짚고 하나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얘기를 쓰셨어요. 뭐를 쓰셨냐면 남초에서 여초로 바뀐다.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살예방팀 김유경입니다. 네.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라서 그 어려운 점을 찾다 보니까 하나 적은 건데요. 제가 원래 수습을 저 혼자 여자인 곳에서 받다가 이제 자살예방팀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잘 대해주셨지만 그 혼자 여자였던 부분이 살짝 어려웠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적었을 뿐이고요. 네, 직장 여성으로서는 아직은 경험한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잘못 찍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직장 신규로서 이야기들이 있고요. 하여튼 너무 오늘 얘기들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새로 신규 들어오시는 분은 대략 여성부 남성의 균형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경우는 더 많은 부분도 많죠. 많아서 뭐냐 예전에는요 공직자들도
특히 이제는 일정한 책임을 맡는 공직자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좀 약간 의도적으로 좀 이 문제 시정을 하려고 좀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 10몇 년 정도 남은 문제 같아요. 10몇 년 정도 지나면 의도적으로 여성 고위 관리자를 갖다가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안 해도 한 10몇 년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고위 관리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도 여성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드물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거의 다 남성이거든.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는 부장 선생님하고 이러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교감 선생님이 여성이 많이 되고 또 교감 선생님은 대부분 또 교장 선생님 되죠. 근데 교감 선생님으로 일을 자원이 여성이 원래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교장 선생님 아직은 뭐 남성 교장 선생님이 훨씬 이 비율은 많지만 얼마 안 가서 아마 지금 특히 서울이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성분이 80%가 넘거든요. 80%가 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87% 정도 된다고 안 하겠어요? 그럼 이게 한 20년 뭐 그거 안 가서 우리 교장 선생님 자체가 여성분이 최소한 서울에서는 한 80% 정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남초 여초 문제는 뭐 그 자연스럽게 해결됐을 문제이고 다만 남성도 그렇잖아요. 남성도 여성만 안 들어가서는 아마 굉장히 추백거리는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컸거든. 그렇게 커지 않더라도 제가 뭐 그걸 본질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이 틀린 데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가서 확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남성 쪽이 많든 여성 쪽이 많든 적은 숫자는 늘 처음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차 아니라 좀 해소할 수 있는 걸 해소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없애야 되겠다. 불편한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박수 고맙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 이때 한번 좀 조금 올려야 되겠죠. 지사님 한번 이번에는 선물을 하나 이게 저기 무슨 영양제라고 하는데 영양제를 지사님이 한번 이게 뽑아주시면 갑자기 손을 흔들고 지사님 여기 혹시 내가 받고 싶다 있어요? 저기 받고 싶다. 지사님 받고 싶다 했는데 하나 먼저 뽑으시고 하나 먼저 뽑으시고 받고 싶은 이유를 듣고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 주고 드릴게요. 다음 거 먼저 보겠습니다. 29번 29번 나오세요. 와 박수 주세요. 와 29번 한번 드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본인 좀 얘기 좀 듣고 갑시다. 이리 와서 자 무슨 과고 어디고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사연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데이터 정책관에서 근무하는 우일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라서 오게 됐습니다. 막내라서 왔답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사님 아까 선물을 한번 받고 싶다는데 우리 딱 손 들고 자기 받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선물이 하나 있어요. 한번 오셔서 자 우리 선물 받고 싶은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나오셔요. 얼른 나오셔요. 자 한번 음악 좀 깔아주십시오. 이제 슬픈 음악을 깔아줘도 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연이 있는데 자 한번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지사님 직접 드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물 받고 지사님한테 사진 인증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왜 선물을 받고 싶으셨어요? 자기 그 과하고 얘기해 주시면서 좀 사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정책과에서 온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선물 받고 싶었던 이유는 온 김에 한번 받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이제 큰 거 3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까지 힘들고 그리고 직장 여성으로서의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는 반대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남도청에 일하면서 이런 점은 우리 충남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게 잘 살아왔는가에 이야기 드시는데 그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쭉 십니다. 네, 하지 말랍니다. 자, 공직이 있다는 자부심, 여기는 국가에 기여하는 그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한을 우리 주무관이 했습니다. 여기 또 뭐 여기 숨겨 평등 앞에서 여성으로서 혜택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충남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혜택이 많다. 이런 좀 지사님 미소가 살짝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 있다는 것. 이게 보통적인 육아가 일단은 육아 휴직 후 복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좀 크게 쓰셨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업무가 도정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이런 큰 포부가 있는 우리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김미선 주무관입니다. 포부를 되게 크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행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공무원으로서 직장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점을 쓰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저는 직장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점보다 오히려 그 도정에 임하는 여성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전에 감사과나 혹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많은 결과물들이 도정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사람도 있으니까 월급 받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네. 하여튼 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아요. 월급 받는 거 중요해요. 네. 그리고 임신 복지 포인트 역시 충남도가 잘하는 게 이제 복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신감이 뿜뿜뿜. 좋습니다. 뿜뿜뿜 생긴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사람과 같이 있군요. 일할 수 있다는 지사님 이게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많이 쓰셨어요. 내가 일하고 있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고양이 사료값을 벌 수 있어서 여기 고양이 사료값을 지금 벌 수 있어서 왜 잠깐 고양이 지금 고양이 키우고 계세요?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래성장과에서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씨입니다. 네. 저는 되게 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제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 복지를 제가 줄 수 있고 가족들한테 그냥 어디 가서 저희 가족들이 우리 딸 공직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좀 말씀 뭐 하시겠습니까? 네, 중간에 한번 점검 한번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점이 많죠. 물론 싫은 점, 공직의 단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공직자는 장점과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데 또 본인이 공직사에 진짜 몸다 보면 다 공직자 동료를 만나니까 좋은 점, 장점을 갖다가 좀 약간 약하게 느끼기도 쉽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직이라는 거는 공직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다소 경제적인 여건이 덜 좋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 사람을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큰 기쁨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저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공직자는 또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직장으로 봐도 여러 번 다 느끼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인 게 대한민국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 평균 퇴직 연령이 52.9세입니다. 52.9세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머리에서 아주 대기업, 굴지 대기업에 다녀도 평균 53세 전에 퇴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단 60세까지 보장되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금 체계가 공무원 연금 체계만한 거는 아무 데도 없어.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은행도 공무원이 연금만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물론 이는 직장연금을 통해서 상당 부분 커버는 되죠. 그런데 여간에 연금으로 봐도 공무원 연금을 당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이제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이랑 같은 체계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는 이런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 아까 정년이 보장되는 문제, 정년이 끝나고 나서도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면에서 더 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략 우리나라 취준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이 뭐 지난번 지금 약간 떨어져서 한 81만 정도라고 되는데 한 28만 정도 그 정도가 그 공직자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시생이라죠. 공시생. 그만치 공직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집안이 평온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집안이 평온한지를 몰라. 그냥 일상산 줄 알아. 근데 그냥 그 다른 집에 막 매일 싸우고 지옥 같은 집에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그 좋은 집에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거 많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이 장점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표현이 그 하나의 표현이다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런 장점과 이 좋은 점이 계속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사회 책임이다. 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여기 쭉 보다가 같은 내용들이 있다가요. 우리 여기는 조금 이렇게 우리 그 큰 우리 지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재활팀 임진옥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아 실현인데요.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를 담당하고 있어서 자아 실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제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7급인데 7급으로서 직무에도 충실히 해야 되고 5살과 7살 자녀를 가지고 있어서 육아에도 이제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청은 도청 어린이집이 있어서 제가 일에도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육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직장이라 타 시군에서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도청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고 고맙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힐링센터 우리 잘 만드셔야 돼요. 예, 왜냐면 그 대한민국에 최초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거든요. 시도하는 거고. 뭐 그 말이 중점을 두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이고 특히 그냥 발달장애인 이 부모와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의 모델을 잘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만 다른 시도에서도 그게 확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경제력과 또 5살 또 7살난 자녀 또 직장 어린이집에 있어서 그것도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예전에 이제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거기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그 마음을 느껴서 반대한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돼.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든지 어떤 보험료를 더 받든지 기간을 늘리서라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을 갖다가 국민연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면은 이건 여러 가지 불안한 사람을 우리 국민의 양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하시는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의 도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이 행복한 마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이 다음 장은 어떤 거냐면 저는 이런 행복한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바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제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 이한을 우리 주무관은 너무 잘 썼어요. 미래상을 물어봐주고 지지해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아이 키우는 세상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뭐 타 공공기관처럼 공무원들을 위한 결혼식장 장소 제공 주말도 뭐 주말 보고 있는 가족에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좀 약간 자기 사생활 얘기하셨어요. 야, 일가 가정 양립 좋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여성 공무원들과 소통이 필요 없는 조직이 됐습니다. 이런 행사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워라벨 아이 키우고 싶습니다. 잘 키우고 싶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아까 좀 그런 거 했습니다. 워라벨 칼퇴근 나왔습니다. 지사님 아까 계속 나온 건데요. 그리고 결제가 빠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세상인지 뭘 결제를 빨리 해야 될지는 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좋습니다. 지사님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쓰셨는데 자기 한번 소개하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거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 이은하입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은 뭐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워라밸 추구나 칼퇴근 정도는 스킵하고 일단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퇴직 이후에 공직자들이 이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리천장 깨기인데 물론 지금 저희가 다른 그런 민간 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공무원 그 공조직에서의 여성 직원들에게 많은 승진 기회라든지 성장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어떤 한 특정 업무 분야에서만 여성 간부가 편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고른 분야에서 여성 그 간부들이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가정 양립인데 이게 보통 일가정 양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건 부부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자녀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연로하신 부모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픈 배우자가 있어서 생계와 양육을 같이 책임져야 되시는 그런 공직자도 계실 겁니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제도 같은 게 있으면 더 나은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좀 이야기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이민아님이라고 했죠? 국제통상과 하셨는데 이은아입니다. 미나가 아니고 은하님. 예. 예, 우리는 공직자가 퇴직 후에 삶이 길죠. 저는 우리가 작년에 평균 수명이 83세가 됐어요. 83세가 됐고 여성은 뭐 한 86세 정도, 남성은 한 80세 정도 됐는데 이게 2030년 가면 세계 최초로 평균 수명이 90세 넘는 나라가 탄생되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성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90살 정도는 대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정년을 하고 나서도 한 30년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뭐 직업 훈련이 할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는 100% 맞는 사예요. 아마 그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군인이라든가 특수직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제2의 인생을 살 때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제도화 되는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9세, 53세라고 보면은 굉장히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번에 깊이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는 뭐 우리 공직자들이 특정 분야에서만 간부가 되는 거는 아마 그 분야에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그 나름대로 뭐 규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규정은 없다. 다만 여성분들이 어떤 여성 공직자들이 특정 과라든가 특정 실국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어떤 간부가 배출되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규정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유리천장 문제인데 지금도 이제 유리천장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남녀 성 경차 지수가 세계 한 115등 정도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하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유리천장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최소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유리천장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관념적으로 유리천장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관념적 차원에서 유리천장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저도 그 유리천장 없애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거라면 이제 배우자와 이 자녀분들로 이루어진 세대를 의미하는데 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가족 구성은 있을 수가 있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건강하지 않고 투병 생활에는 또 배우자와 함께 살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또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함께 품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저도 관심을 기울게요. 근데 여러 제도와 뭐 그런 게 나름대로 또 거기에 제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면 앞으로 뭐냐면 부양수당 같은 경우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부양수당을 다 드리지는 않지만 실제로 기초연금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제적 빈곤을 갖다가 좀 보완하고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기초연금 같은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장애아 같은 경우는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죠. 장애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런 다양한 가족 구성 행태를 갖다가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고 그런 그 분위기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고요. 네, 아까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그 바라는 점을 보면 더 말씀 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아까 뭐랄까 안 좋은 점 저기는 이제 되게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점하고 겹치는데 일과 직장의 양립 가능 이 문제도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유로 가야만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좀 그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 또 문화 전에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제도화시키면 좋겠다는 게 저희 확실한 소신이고요. 다만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유로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애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경우는 어디나 다 힘들죠. 사실은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또 애만 키우는 사람은 또 직장 생활을 또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애를 누가 맡아주기만 하면 직장 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또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양립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그런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나 여건도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멘토가 있었으면 같은 경우는 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어느 분이 멘토가 있었으면 했죠? 그렇구나. 또 살아가면서 이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주지 않겠어요? 누가 상의하고 또 그분 뭐 그런 게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파수로 매주를 쓰더라도 저분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의하고 또 상담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친정 엄마든지 친정 아빠든지 아니면 사이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그 사이가 돼서
뭐냐 멘토 멘티 제도를 두는 것도 그런 일환이에요. 그게. 근데 꼭 그랬으면 좋겠다. 결혼식장 제공을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나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 코로나 풀려서 그러지만 우리 혹시라도 공직자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고민해서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 문예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를 우리 최소한 공직자분들한테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이미 국가 행정기관은 많은 데서 이런 행정기관이 건물 장소를 갖다가 예식장으로 내놓는 게 너무나 지금도 굉장히 많죠. 우리 도청도 소유가 있고 실존한다면은 뭐 문예기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대회실 같은 걸 좀 약간 꾸며가지고 이 결혼식장으로 내놓는 것도 충분히 100% 검토할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행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소통을 안 해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다만 소통은 뭐 어떤 경우도 좀 여성 공무원이고 남성 공무원이고 소통은 좀 필요하죠.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바깥에 막 데모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들어보면은 그게 큰일이 아닌데 그걸 그냥 막 실적으로 저랑 소통을 안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은 늘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워라밸 문제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도 워라밸이 공직 사회가 도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직장에서 워라밸이 그나마 워라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예요. 실적으로. 아마 다른 많은 직장들이 워라밸이 젊은 친구들은 그걸 많이 추구하죠. 후연 소득이라든가 수입이 적더라도 워라밸을 추구하는 게 우리 청년들 사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원래 치열한 사회였잖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였거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나온 게 뭐 10년도 안 된 얘기지만 실제로 워라밸을 하면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워라밸을 해라 해도 경쟁 사회에서 잘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박관념, 실제로 워라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는 것만은 틀림없다. 워라밸로. 또 그런데 우리 충남도정이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저도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제가 빨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제 받으러 많이 기다리시나요? 네? 아까 누가 어느 분이야? 결제 많이 기다려? 결제가 빨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결제하시는 분이 아마 놀면서 결제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낮잠을 자면서 결제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저 이거 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작년에 이제 시에서 전입을 해서 시에서요. 네, 이제 2년째 이제 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사님께 결제를 맡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처음으로 이제 시에서는 시장님까지도 결제를 맡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 도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지사님께까지 결제를 맡으러 가서 저 나름대로 이제 자긍심도 갖고 뿌듯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시 직원들한테 막 자랑도 했어요. 막 좀 편한 말로 이제 나 승조 형한테 결제까지 맡았다고 막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지사님께서 매우 바쁘시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당연한 것도 일단 결제 라인이 이제 지사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물론 필요한 거는 직접 대면 보고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자결제로 이제 끝날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올리면은 이거 지사님께 직접 보고 드렸냐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물론 지사님께서 이제 평일에 행사 그런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저희한테 이제 지사님 보고할 게 있으니까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지시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 계속 나오는 얘기가 워라밸이라든지 뭐 가정과의 뭐 일의 중립성 이런 게 계속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보고가 계속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정보다는 일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저는 지금 세수의 체납과 기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부 업무 관련해서 결제 올라가면은 결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그 교수님 말씀 주셨고요. 다만 결제를 받을 때 그래서 그 결제 이제 시간 간격을 좀 버려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타임에는 우리 조강현 비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간을 충분히 벌려줘라. 그래야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데 이제 결제를 하다 보면은 뭐냐면 노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질문할 거 있고 더 상세하게 알다 보면 그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껏 오래 기다릴 다음 순서 같은 경우는 빨리 그 과에 들어가셨다가 다음에 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일요일 결제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일요일 결제 안 하고 싶어요. 일요일 결제 안 하고 싶은데 일요일 결제가 계속 오더라고 요새. 그래서 일요일 결제는 아마 저보다도 실국에서 좀 결제 시간 때문에 더 하겠는데 저도 이제 3시 동료 왜 총리님하고 같이 영상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쭉 밀려 있어. 이게 끝나고 나서 한 5시 한 20분 정도 끝나면 그러니까 일요일 날 7시까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 역시 결제를 일요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대면 결제 문제는 저는 전자 결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건 여러분도 나중에 저는 그 관리가 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자 결제를 완벽하게 그게 전자 결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아주 성실하고 100% 정직한 인간성을 전제가 됐을 때 전자 결제가 효용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전자 결제를 하고 하면 내가 이 결제 내용을 알고 결제를 안 하는지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까요? 최순실이 결제했는지 대통령이 결제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분을 내가 탓하려고 하는 거지만 비서실장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도 보고 장관도 한 달에 못 볼 정도가 이게 전자 결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대면 결제라면은 그럴 수 없지. 또 대면 결제라면 어떤 여러분들도 그냥 대면 결제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면 대면 결제가 되나요? 사실 공부를 해야지. 근데 전자 결제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눌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전자 결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 결제라는 것은 정말 아주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게 그 업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결제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전자 결제에 효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전자 결제를 하면 안 보고 결제할 수 있는데 대면 결제는 안 보고 할 수는 없거든. 또 이제 결제 올리는 사람도 대면 결제라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자 결제의 그런 단점. 그래서는 저는 당분간은 우리가 대면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큰 폐단이 더 드러나지 않는 한 대면 결제를 고수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면 결제를 고수하면 결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걸 다 봐야 되거든. 다 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힘들지만 그건 도정의 정상적인 도정을 위해서는 선 대면 결제 후 전자 결제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결제 가능하면 빠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결제 빨리 하신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어느새 시간이 저희가 이게 끝날 때가 거의 다 됐는데요. 지사님 질문 몇 개 받을까요? 혹시 지사님한테 질문 이건 못한 얘기 있다, 나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질문 나오십니다. 바로 오늘 이러다가 시간 더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를 잘 맡겨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인원을 조금 확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부부 공무원일 때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부부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게 또 도청에는 부부 공무원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순서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무원이랑 결혼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걸 하는 후에도 잠깐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도청의 그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어린이집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직장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가장 올바른 형태이기도 해요. 애를 들여서 맡기고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다 보면 애가 조금만 열만 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 저는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또 둘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 당연히 우리 부부 공짜가 아니래도 그 한 공짜는 도청 공무원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직장 어린이집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여기 네 팀장님. 네, 저는 공동혁신팀장 이우열입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오늘 온다고 하니까 과에서 이것 좀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여성 공무원은 아무래도 육아나 그 뭐 저녁 준비 등으로 인해서 그 퇴근 시간 후에 만찬이나 회식 자리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좀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규모가 있는 회의 같은 경우 TV나 IPTV로 이렇게 중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중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 회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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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또 참여가 제한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고 또 중계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이제 신규 직원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팀장급 이상은 도정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니까 네. 정보에 너무 취약한 점이 있어서 예. 중요 회의는 좀 중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는 즉각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네. 예. 네, 좋으신 말씀 더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됐는데요. 지사님 이게 저희가 아직 선물이 좀 몇 개 남아서 글쎄요. 오늘 다 너무 좋은 날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진짜 막 와닿는데 갑자기 선물 얘기하니까 몸을 푸시는 분이 왜 계세요? 갑자기 선물 얘기하니까 지사님 이거 지금 2개가 남았는데 하나 이제 주사님 한번 더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거 비싼 것 같아요. 이거 무거워요 이거. 우리 네. 여기 과장님도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여기서 그 과장님이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이전까지 안 오셨고요. 네, 안 오셨구나. 그 신규. 가장 자기가 어리다. 자기가 나이 어리다. 자, 자기가 잘 어리다.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냥 선물 드릴게 그냥. 자기가 잘 어리게 왔다. 자, 25 아래 여기요? 그래요. 여기 한번 오셔서 그러면은 지사님 선물 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냥. 그럴까요? 안 뽑고. 네? 25보다 어리다. 25 어려요? 네? 25이요? 큰일 났습니다. 자, 지사님 어떻게 할까요? 2개를 그냥 줄까요? 아니면 네,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까요? 둘이 한번 일어나서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가위바위보. 자, 일어나서 둘이 여기랑 네, 둘이 가위바위보. 25 둘 중에 한 명 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오, 네, 받아가세요. 지사님 뒷져 주시죠. 네. 네, 선물 한번 주시죠. 네. 네. 네, 네, 지사님 드리는 겁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더 무거워요. 이거는 지사님 이제는 어디 높은 걸로 갈까요? 아니 이제 여기 원래는 다들 이렇게 어쨌든 선발되신 분들이 어리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좀 이렇게 고참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고참 분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으시면 이걸 고참 분한테 딱 드리면 어떨까요? 자, 자기 여기서 제일 고참이다. 자, 몇 년 차로 가겠습니다. 차수로 가겠습니다. 자, 네, 위원 팀장님 몇 년 차십니까? 30년 차. 30년 차 있으십니까? 자, 30년 차. 네, 잠깐만요. 저기 빼주시고요. 자, 30년 차 이상. 하나, 둘, 셋.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30년 차. 네. 그냥 진짜 되시는데. 와,
네, 30년 차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죠. 네, 네, 무겁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 자, 이제 지사님 그 대망의 이제 선물이 하나 왔습니다. 이게 그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에어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요. 이거 더 무거워요, 이거는요. 자, 요거는 한번 지사님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주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네, 요거는 진짜 운명의 이제 뽑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말 한마디. 네,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그 요거는 지사님 말씀 듣고 예, 집중하셔야 돼요. 그 대신 어떻게 뽑힐지 모르니까. 네, 지사님 말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질문하고 답하신 분들은 그럴 텐데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또 약간 어려운 것도 있죠. 일단 고생 많으셨고,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좀 유익했다. 그래서 예, 현장의 목소리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일단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가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하고 또 의식 개선이라든가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은 의식 개선과 인식 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뭐랄까 귀한 거거든요. 숭고하잖아요. 이래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예, 부모님한테도 감사하지만 우리 그 하나님, 부처님한테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직사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나는 굉장히 남녀를 떠나서 우리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고 나의 그런 어떤 일, 예, 나의 그런 그 방향이 우리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도민이 행복하는데 일조를 한다,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참으로 우리가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이런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늘상 또 예, 말씀을 주시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과감하게 협파할 것은 협파하고 개선할 수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성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추첨을 하기 전에 지사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희가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 여성의 날인데 지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지사님이 그 한과를 방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과로 한번 가시려고 하는데 그 과를 이제 가는 이제 예, 지사님 직접 가시는 이제 케이크과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누구 이렇게 하는가 보다 우리 과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기 과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드시면 지사님 직접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이거 저 지금 몇 군데 나왔습니다. 지금. 네. 잠깐만요. 이게 뭐야?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닌데 갑자기 내 과가 나왔는데 왜 자기 과로 와야 되는지 지사님한테 왜 자기 과로 와야 되는지 우리 예, 공보실 왜 공보실 얘기도 안 됐는데 왜 그런 얘기 던져도 돼요?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저희 과로 와달라고? 예. 공보관실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성비가 좀 균형 있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와서 얘기 많이 들어주세요. 네, 공보관실 응원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네, 또 여기 네, 무슨 과시죠? 미래성장과입니다. 우리 성평등해야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저희 미래성장과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갑니다. 또 여기 네, 무슨 과입니까?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인데 저희 실이 저출산 보건복지실이니까 저희 실에 오셔서 여성의 문제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명 나왔어요. 후보가 3명 나왔고요. 여기 마지막 후보인데 여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저출산 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고요. 저희 과가 여성 비율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와주시면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사님의 선택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 공보관, 1번 공보관, 2번은 미래성장, 3번, 4번. 네, 지사님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 4개 과 중에 어디를 가실지. 네, 지사님의 이거는 네. 제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우리 여성 정책관께서 선택해요. 나중에.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되는데 지사님. 네,
일단은 그럼 지사님은 선택을 우리 이순 가장 정책관님한테 밀었습니다. 그거는 요걸 직접 드려서 선택된 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1등. 예, 지사님 이거 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어프라이기라는데 자, 한 장 자 뽑겠습니다. 음악 좀 깔아주세요. 이 중요한 신간입니다. 예, 두두두두. 이게 뭔데요? 에어프라이기라고 합니다. 가정용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43번. 43번 없어요. 없어서요. 와, 지사님 한 번 더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네, 긴장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제발 손, 네, 기도하세요, 기도. 축하드립니다. 17번. 또 없어. 와. 네, 저 우리 촬영팀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우리 이리 와서 지사님 직접 드리는 걸로. 네. 사진 한 장 주세요. 17번.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찍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기념 촬영으로 우리 사진 한 장 찍는데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지사님 옆에서 편안하게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빼서. 네, 쭉 의자 빼주시고 우리 오늘 차림이 너무 좋으니까 지사님 바닥에 쳐서 앉으시면 여러분들 옆에 쫙 앉아서 같이 지사님하고 편안하게 지사님 그냥 앉으셔서 사진 한 장 찍어. 어떻게 우리 지사님 한번 앉으시면 다 앉으실 겁니다. 자, 앉으시죠. 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요. 너무 좋아요.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시고 이제 바닥 쳐서 앉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언제 앉아봐요. 지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반무릎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서 계시면 딱 좋아요. 이쪽 더 오세요. 자, 더 오셔. 앞으로 더 오셔야 돼. 자, 너무 많다 오늘. 자, 오셔서 자, 뒤에는 두 번째 자리는요. 약간 허리 꿇으시고 자, 이렇게 가고 저 가서 네. 자, 죽여서 쭉 비책하시고 네. 오늘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오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옷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하하 써 있습니다. 이 뭐냐면 오늘 양승조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한 말 하자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하거든요. 여러분이 양손을 펴고 하하하 제가 구호 치면 하하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손을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하면은 앞으로 하하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승조와 하하하 한 번 더 양승조와 하하하 감사합니다.